해시태그 1장 대한민국의 기적. 한반도 남쪽 끝 세계 지도상에서도 작은 점에 불과했던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였고 산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0년대생으로 이 모든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불을 때워 추위를 이겨냈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 없이 부채질로 더위를 식혔죠. 그런데 지금 제 손자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K-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난해서 부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자신감으로, 그리고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해시태그 2장 산업화의 영웅들.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의 한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씩 기계 앞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8년 착공식 날 우리나라에서 제철소가 될 리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는 달랐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인은 정밀한 작업을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도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5개월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을 깎고 강을 메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이 길이 뚫리면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일했습니다. 해시태그 3장 군대와 국방의 힘. 북한이 언제든 남침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휴전선 155마일, 그 철책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르는 최전방이었습니다. 그 최전방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었습니다. 1971년 저는 육군 제7보병사단에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DMZ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그리고 미래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국방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은 세계 최강의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습니다. 군 복무는 단순히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질서와 규율을 배웠고 동료애와 희생정신을 익혔습니다. 지역과 학벌,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의 대한민국 남자로 단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시태그 4장 스포츠의 감동. 1988년 9월 17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 선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대한민국의 이름을 당당히 알렸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이 땅에서
전 세계 160개국 8,391명의 선수들이 모여 평화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 승객들이 솔, 베리 뷰터펄, 코리언 피펄, 베리 카인드 라고 말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개최한 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순영의 양궁, 박찬호의 복싱, 유인탁의 레슬링, 하나하나의 금메달이 모두 기적 같았습니다. 특히 여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딴 순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이뤄낸 이 성과는 단순한 축구 경기의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겼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국가가 4강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그 구호 소리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 응원했고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관전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오장. 한류와 문화의 힘. 젊은 시절 우리가 듣던 음악은 미국의 팝송이나 일본 가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춤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 코리언 웨이브의 힘입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넘겼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저력이 폭발한 것이라고요. 미국 빌보드 차트 2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오빤 강남 스타일을 흥얼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TS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이 뭐 별거냐 생각했지만 이 7 청년들이 해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보드 1위, 그래미 어워드 후보, UN 연설까지. 우리나라 가수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금, 주몽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오징어 게임 킹덤이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시상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다니 꿈에서나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세계인이 아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이제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해시태그 6장. 기술 강국 대한민국. 1980년대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고 가공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배우러 오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쌀장사하던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삼성이 64K D-RAM 개발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포니를 출시했을 때만 해도 한국차는 고장이 잘 난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지금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의 기술력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나라는 단 며칠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지 통신 기술에서도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삼성과 LG가 개발한 오지 장비가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메이드 인 저펜이 최고라고 여겼던 우리가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어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7장 시니어 세대의 자부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적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세대가 있었습니다. 19만 4,050년대에 태어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랐던 우리, 6070년대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성취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간절한 꿈과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만큼은 풀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저도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것쯤이야 라며 선뜻 내어주었죠.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절망을 물려받았지만 풍요와 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대립을 물려받았지만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물려주었습니다. 해시태그 8장 결론 후세에 남기는 메시지. 이제 저희 세대는 무대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 나라를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들은 이제 K-팝으로 세계를 무대로 꿈을 꾸고 있고 손녀들은 K-뷰티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려준 이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입니다. 둘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지난 7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폐허에서 출발해 선진국이 된 기적의 역사,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후손들이 만들어갈 더 큰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